여행 한번 가세요. 가면 기분 전환도 되고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훨씬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핵심 콕콕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서 조금 궁금했을 법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 해에 봤습니다. 그 해에 공부해서 그 해에 봤는데 일단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 공인중개사를 준비했던 4개월 중에 2개월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는 와이프와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분들께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험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단기에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독과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면 실제로 나도 많이 읽기만 하면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죠. 실제로 다독을 통해서 합격을 했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그거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장기간 공부를 한다면 효율을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을 그냥 무작위로 많이 듣거나 많이 본다고 해서 그거를 다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듣는 것들 중에 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다음에 들었을 때 더 기억이 남게는 되겠죠. 하지만 역시나 내가 모르는 내용들은 그냥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선의 역치값을 넘긴다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이거를 넘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억들은 그냥 이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흘러가다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라고 됐을 때 이게 역치값 이상으로 올라오고 이 기억들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기억들이라면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 과목으로 되어져 있죠. 당연히 그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소한 단어들을 그냥 내가 무작정 듣는다? 이게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역치값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듣는 거 좋고 많이 보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선행되고 전제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내가 수업을 듣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일단 그 어렵던 단어들, 생소하던 단어들, 내용들이 다 어느 정도 수준의 역치값까지 가능하게 가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많이 듣거나 많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많이 듣는 것, 많이 보는 것 좋다. 하지만 내가 먼저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에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습보다는 복습의 위주로 가셔야 돼요. 이것 또한 효율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는 그래도 예습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핵심 콕콕에서 이제 그 과목별로 10분씩 정리해드리는 그 내용을 한번 듣고 나중에 수업을 들어보세요. 분명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분 정도씩 투자하는 예습을 제외하고는 내가 책상에 앉아서 혼자 모르는 내용을 공부해서 예습을 하겠다. 이거는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복습은 체계적인 정리와 녹음, 이 두 가지가 병행됐을 때 정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근데 내가 나는 녹음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고 좀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리하고 복습하세요.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할 때는 저 녹음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녹음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확실히 해보니까 녹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지,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냥 정리해 놓은 것들 가지고 다니면서 복습했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시험에 난 떨어져 붙지 못해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더 효율을 좋고 효과를 보려면 녹음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도 교재 없이 공인중개사 시험 4개월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재는 구매하는 게 낫다.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교재가 없이 공부를 했지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저는 그때 제가 이 교재를 사지 않았던 게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가졌던 사연은 뭐였냐면, 제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려고 막상 하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공인중개사 과목들은 대부분이 법이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면 교재의 내용이 많이 바뀐다. 근데 저한테 이제 제가 처음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내년에 도저히 올해 4개월 만에 붙을 이제 이런 자신이 없었던 거죠, 처음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시험을 보고 올해는 예행 연습의 과정으로 보자고 해서 교재를 구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노트에 그 많은 내용들을 계속 정리하고 저장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자, 모든 내용들을 동영상을 보면서 노트에 정리했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오히려 보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공부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을 다녀도 돼요. 제 그때 당시에 제 스케줄을 좀 보게 되면 7월에서 10월까지의 스케줄이지만 7월은 거의 대부분 여행 다니는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4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여행은 많이 다녔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녔었고, 그리고 8월도 생각보다 열심히 하진 않았네요. 달력을 보니까 8월 달력도 그렇고 9월 10월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행 다니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좀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휴대폰이나 TV 같은 것입니다. 이게 여행하고 휴대폰, TV는 전혀 좀 차이가 많아요. 똑같이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행은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도움이 돼요. 내가 공부만 하고 있더라도 진짜 너무 이거 계속 공부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든데라는 생각을 가질 때 여행 한번 가세요. 가면 기분 전환도 되고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훨씬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행을 갔다라고 해서 공부의 끈을 아예 놓아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행은 기분 전환 삼아 가는 건 맞지만 그 시간을 그만큼 버려버렸을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그 시간을 메꿔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녹음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실 때 녹음한 거를 가지고 가세요. 딴 거 없어요. 그거 가서 놀 때, 운전할 때 다 하고 놀 때 다 하고 실컷 다 하세요. 하지만 내 개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잠들기 전에는 그냥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뭐지 생각하면서 녹음했던 거 들으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운전할 때도 와이프 자고 애들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혼자 이어폰 꽂거나 그냥 혼자 스피커 켜놓고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행은 오히려 기분 전환도 되고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휴대폰을 잡고 있거나 TV를 보게 되면 거기에 쏠리죠. 내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잠깐 보는 건 정말 상관없고, 근데 우리가 휴대폰 한번 들면 오래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행은 충분히 도움이 된다. 오히려
연인이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분 전환도 되고, 또한 내가 녹음한 거를 가져가서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되고, 뭐 요약 마찬가지예요. 요약 정리한 거 가져가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강을 듣게 되면은 이제 과정들이 커리큘럼이 좀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기초 파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본 파트가 있고, 뭐 심화 파트, 요약 파트, 문제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도로 좀 나눠지게 될 텐데, 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중에서 뭐를 듣고 과연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심화 과정을 추천을 드려요. 일단 보면은 기초와 그 다음에 요약과 문제풀이는 안 되겠죠. 지금에 와서 요약을 듣는다는 거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문제풀이는 안 되고 기초도 너무 약하니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과 심화 이 과정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왜 심화를 추천을 드렸냐 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공부할 때 기본 과정으로 했었어요. 기본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기본 강의를 다 듣고 심화 과정을 보니까 기본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것들을 심화해서 별도로 다루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것 같으면 시간이 없는데 내가 굳이 왜 기본을 듣고 심화를 들었지?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심화 과정을 먼저 들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단어들을 어차피 똑같이 생소하지만 기본 과정은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심화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도움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본 질문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어떠냐 하면 너무나 내가 이해하기 쉽게 답변들을 해줍니다. 내가 책으로는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심화 과정을 들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자, 우리는 보통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과는 조금 반대입니다. 제 입장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가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시험을 단기에 본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쵸? 내가 뭐 앞부분에 좀 여유를 부릴 수는 있지만 뒤로 갈수록 굉장히 빡빡해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차라리 시험이 끝나고 내가 너무 시험에만 집중해서 아파도 시험이 끝나고 차라리 아프세요. 그게 솔직히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떨어져서 아픈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빡빡하게 하셔야 해요. 제 그때 기억을 좀 돌이켜보면 전 시험 당일에도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머릿속으로 외우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걸 나중에 외우는 방법도 제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순차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책을 보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외워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1시까지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는 어땠을까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새벽같이. 그래서 그 시험 당일에도 에피소드가, 학교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때문에 시험 보는데 이렇게 일찍 왔냐고. 저는 굉장히 일찍 갔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또 이제 암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암기를 했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됐던 뒤로 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저는 그 7, 8, 9월보다 10월의 3주를, 그때 당시에 이제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10월에 3주, 마지막 3주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너무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하루 정도는 내가 잠을 자서 다음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건 상관은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계속 더 투자를 해서 더 열심히 해라.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카페인 좀 많이 흡수해서
카페인은 우리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뇌를 각성시켜서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좀 만들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몸이 정말 안 좋고 안 따라, 그런 분들은 이제 따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따로 하셔야 되지만 단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궁금증들은 좀 해소가 되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단기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 동안 아무리 힘든 시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라면 힘들고 위축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처음 할 때 가졌던 그러한 초심들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감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뭔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